안녕하세요. 10월 14일 피해 목요일이 아니라 불의 금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피로 물들었는데 오늘은 빨간 물이 들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CPI가 9시 반에 정말 우리가 월드컵 개최지가 발표될 정도로 그 정도의 숨가쁜 기다림 속에 딱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번지 점프를 해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3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플러스 100포인트는 왜 올려놓은 건지, 올려놨다가 300포인트를 하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나스닥이요. 그랬다가 이거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제가 저번 마감 시장 때도 그랬고 생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8.1이 시장의 예측치인데 8.1 나오면 시장 급반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전에는 똑같이 수치가 나와도 급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0.1 모자란 8.2가 나왔거든요. 더 나온 거죠, 0.1이. 그거는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물가라는 건, 이렇게 지난날 2021년부터 올라가던 물가가 이렇게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 물론 렌트비라든가 서비스 물가 지표가 뭐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가 보면은 6.6이 나왔거든요. 전년 대비 뭐 아니면 전월 대비 굉장히 높게 나왔죠. 뉴스들이 있는데 보면 9월 8.2%로 인플레이션은 8% 웃도는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 9월 CPI는 전월 대비로 0.4 올라 전달에 0.1 상승을 웃돌았다. 반면에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이거는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근원 CPI는 전년 대비 6.6% 올랐고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읊어만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시장은 실전이잖아요. 저건 어차피 끼워 맞춘 겁니다. 이연령 비연령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젠 쇼커버가 나온 거죠. 아무래도 과매도에 대한 시장에서 이런 거예요. 앞으로 시장 공매도를 친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금리의 마감은 이제 다가오고 있고, 만약에 11월 FOMC 때 100bp를 올려버리면 이제 남은 거는 거의 뭐 0.5, 0.7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금리 상승도. 그리고 주거비라는 것도 6개월 뒤에 순차적으로 물가라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선행한다고 치면 이미 물가는 피크아웃을 쳤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문제는 뭐 유럽이 붕괴가 된다든가 아니면 러시아가 핵 버튼을 푸틴이 누른다든가 이런 거는 어, 다른 변수죠. 지금은 그 변수까지는 안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 참여자들 봤을 때 이제는 이 물가라는 게 어느 정도 뒤로 갈수록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면서 아마 베팅이 들어간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처럼 뭐 8.3, 8.5가 나오면 시장은 5% 이상 붕괴될 거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0.1 정도만 높아지니까 이거 뭐 괜찮은데? 그리고 주가도 워낙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TSMC가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지만 3분기까지는 기업들이 여차저차해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임금도 높잖아요. 소비를 줄이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를 줄인다는 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노트북 같은 거야 한 번 사면 오래 쓰니까, 냉장고 같은 거야 가전은. 근데 뭐 필수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저는 사실 노트북도 그렇지만 쓸 때는 씁니다, 현대인들은. 그렇다면 기업 실적이라는 게 분명히 이번 1분기 때 2분기 안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2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랠리가 나온 거예요, 저번에. 근데 3분기가 갔는데 또 실적들이 좋아 보니까. 어제 TSMC가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만약에 실적까지 아니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소비를 계속하고 있다. 이 고물가에도. 왜냐면 임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거 기업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이런저런 논리가 들어가면서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뭐 폭등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미국 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고요. 반대되는 지표는 다 거꾸로 반대 포지션으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환 시장은 죽었고 주식 시장은 환호를 했고, 지금은 좀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됐고요.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오면 오늘도 삼성전자 2%의 가두리 쳐놓고 더 못 가죠. 이미 저항권에 걸려 있어서 못 가고 다른 쪽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빨간불이었는데, 여러분 특징적인 건 이제 카카오입니다. 제가 주말에 카카오를 올릴 건데, 오늘 카카오가 축보를 터뜨렸습니다. 라이온하트 상장 철회한다고 하는데 그건 철회가 아닙니다. 일시 정지지. 이것도 말장난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상장 철회를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의미 있게 올라간 거는 뭐 카카오뱅크, 하이브, SD바이오센서, 그리고 알테오젠. 제가 알테오젠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이 대표가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로 의미 있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오늘 쇼커버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8% 올랐거든요. 예.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오늘 반등 때 무조건 알테오젠이 갈 거다. 쇼커버가 나올 때 얘가 좀 빨리 나올 거다. 기업 대표가 고소 고발을 할 정도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 친 세력은 이렇게 장이 오르면 아마 이제 엉덩이가 들썩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시장은 이런 거예요. 오늘 공매도를 안 쳤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시장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 시장이 환호하니까 오른 건 맞는데, 미국 시장이 저렇게 환호하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가 들어왔고, 우리도. 그럼 공매도는 당연히 안 치겠죠, 오늘 같은 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험매도, 가짜 매도,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더 반등이 셌다. 앞으로도 며칠간 미국 시장이 저렇게 어느 레인지 안에서 놀면서 가두리를 치다 올라가면 반드시 쇼커버가 또 들어옵니다. 그때는 뭘 봐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피고요. 하나는 코스닥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50개 기업이 있는데, 딱 보면은 HM이 2위고요. 카뱅이 3, 두산에너빌티 4위, 두산인프라코어, LG디플, 롯데관광개발. 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쪽에서 반등파가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삼성보다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장이 좋아도요, 안 가는 건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1% 오르고 어떤 건 10% 오르고 억울하잖아요. 내 건 10%안 오르면. 내가 오늘 베팅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딱 봐도 포스코 케미칼 같은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질문이요. 왜 안 되죠? 예, 포스코 케미칼은 요새 장 빠질 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는 겁니다. CS 윈드 요새 장 빠질 때 안 빠졌죠. 근데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SK 바이오팜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공매도 얘네들이 포지션 정리했나 보구나. 여기 보면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코스피 20 상위 종목 중에 3위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등락률이. 카카오, 카뱅 다음 셀트리온이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공매도 잔고 상위 50 종목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안 간 게 SK 바사입니다. 이런 거 올라갈 수 있죠. 미국 시장 다시 좋아지면. 쇼커버 들어올 겁니다. 업황은 좀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처한 상황이. 코스닥을 보면요.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를 2번이나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공매도가 제일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라젠이. 그 다음에 HLB죠. 그 다음에 국일제지, 에코프로비엠. 2순입니다.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 우리가 7만원, 그러니까 쇼커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뭐가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TSMC가 실적이 좋았고,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도 실적을 한번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해성DS가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실적을. 예상치는 500억 조금 근처에 있는데 500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크게 넘긴 건 아니지만. 이 안 좋은 이 시절에 그럼 반도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반등이 세게 옵니다. 쇼커버. 여기 보면 알테오젠 있죠. 예. 알테오젠도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도 오늘 20% 상승했죠. 이것도 공매도가 많았네요. SN도 오늘 10몇 프로 상승했죠. 이것도 공매도가 많았네요. 이렇게 베팅을 할 때도 내가 들고 있지 않고 신규를 진입할 때는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쇼커버와의 전쟁이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똥줄이 타서 분명히 이쪽에서 매수를 우위를 보여서 끌어올려서 시세 분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어느 쪽이 좋겠구나를 한번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번 반등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수익에 대해서 안전한 보장을 그리고 큰 수익률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이 공매도 누적 상위 종목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대주전자재료, 넷마블, OCI. 실적이 안 좋은 애들도 있고요. 실적과 상관없이 업황이 안 좋은 애들도 있고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오늘 포스코 엠텍 보시면 못 올라갔습니다. 왜? 공매도 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3일 이상 올라가면 공매도가 그냥 바로 내리꽂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죽는 이유.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테마주, 특히 뭐 대선주, 공매도가 없었던 종목이 없답니다. 다 꼭지를 만드는 게 세력이 던지는 게 아니라요. 공매도가 들어와서 패대기를 치는다는 겁니다. 포스코 엠텍도 요새 뉴스 나오고 올라갔는데 바로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공매도가 큰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금감 원장이 이제 실세죠. 검사 출신, 검사 하시다가 이제 오신 분인데 아무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근데 금감원이라는 게 약간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금감원장은 나는 공매도 하려고 한다. 근데 이 공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요. 금감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금융위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딱 내용이. 공매도는 금융위원회 위원 9인의 전체 의결사항으로 금감원장은 이 중 한 명일 뿐이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보다 상급 기관입니다. 근데 금융위원은 지금 불편한가 봐요. 하급 기관의 장이 내가 공매도 금지 조치 취하고 싶은데 언론에 와서 내가 취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금융위원회 9인 중 한 명인 거예요. 금감원장은. 이 9명이 다 회의를 해서 전체 이제 의결을 해서 나다닥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데 금융당국 및 투자업계에서는 누가 금융위원장인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설치냐 금감원장이. 내가 상급기관인데 상급기관에 내가 장인데 왜 금감원장이 나서서 공매도를 안 한다 이런 걸 하냐. 저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뭔 말인지는 알아요.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하는 말이. 근데 공매도를 해야죠 빨리.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지금 공매도 타이밍이 제가 한번 소설 써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왜 안 하는지도 대충 알지만요. 보세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호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공매도를 살짝 금지를 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이제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니네 이제 쇼커버 쳐. 내가 해준 것처럼 할 테니까. 그리고 쇼커버가 들어온 상태에서 증환펀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급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미국에 달렸지만 여러분 미국 시장이 좋으면 은근슬쩍 공매도 금지하면서 이 세력들에게 길을 열어줄 겁니다. 이제 상환해. 내가 금지시켰으니까 너네 명분도 맞아. 이제 쇼커버 쳐. 그 다음에 이제 증환펀드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치 올린 것처럼 요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로 보고요. 영국에서 트러스 총리가 지금 잘릴 위기에 놓여서 법인세를 강화하고 나라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하니까 영국 문제는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당분간이지만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너무 힘든 장에 고생 많으셨고요. 자세한 건 제가 내일 방송을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흐뭇해. 제가 저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흐뭇해하고 계실 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서 2반등 온 거죠. 지금
요거 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갈 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든 시장 잘 참아내셨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상한 소리만 안 나오고 조금 이렇게 물 흐르듯이 가면 며칠 만에 정말 본전 가는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다렸던 시장인데 정말 나와서 다행이고요. 여러분들 계좌가 회복의 날로 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안 올라간 종목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골고루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생방송 때 꼭 오셔서 이거보다 더 많은 얘기를 들으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겸사겸사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